또 재밌는 이슈들, 또 여러분한테 도움될 만한 내용들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서면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제 구독자신데 오마이뉴스 기자시더라고요. 요즘 기록, 저널링 뭐 이런 게 좀 트렌드가 다시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저한테 좀 질문지를 주시고 제가 그거를 답변을 이제 썼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기록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뭔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제대로 말을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인터뷰 답변을 하면서 맞아 내가 이래서 이 기록을 하려고 했지 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좀 깨닫고, 그 인터뷰 내용도 좋았고 그거에 대한 답도 좀 우리가 같이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한테 4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디지털 기기가 일상을 완벽하게 보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역설적으로 더 불편하고 느린 직접 쓰는 기록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답변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단순한 사실이나 사건을 기록하는데 디지털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완벽하게 보조한다고 본다면 디지털 기기만으로 기록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나에 대한 내밀한 생각과 감정은 디지털로 기록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우리 조상이 남겨준 유전적인 영향, 가로치고 벽화부터 종이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기록을 해온 역사, 가로 닫고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디지털은 완벽하지만 아름답진 않습니다. A4 용지 100페이지를 타이핑해서 쳐놓은 일기와 실제 100페이지를 내 손으로 써내려간 후 비교를 해보시면 제 말이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은 완벽하지만 아름답진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더 불편하고 더 느리지만 아름다운 기록은 우리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사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것을 아직도 선호하는 것처럼요. 제 생각에 이 질문에 대한 역설은 반대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아날로그 기록 대신에 왜 역설적으로 전혀 아름답지 않고 절대 이룰 수 없는 완벽에 집착하는 디지털 기록을 하려고 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거였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와 글로 적어봤을 때 생각이나 감정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느끼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제가 작성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생각과 진실은 오차가 심합니다. 나는 용감하다고 생각했는데 꺼내보니 비겁하거나 나는 진짜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만 꺼내보니 이기적이었다 던지 말이죠. 이건 직접 꺼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니까요. 그럼 생각과 감정을 최대한 솔직하게 꺼내 적으면 거짓말을 안 할까요? 아니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적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록을 하면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몰랐던, 생각하는 나를 관찰하는 또 다른 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전문 용어로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친구를 무표정의 관찰자라고 표현합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기록하면 그 무표정의 관찰자는 제가 하는 거짓과 진실을 그냥 관찰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다만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볼 때 저에게 그 관찰한 결과를 알려줄 뿐이죠. 그리고 그때 와서 제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솔직히 그때 너 질투 났었잖아. 아니야? 솔직히 너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아니잖아.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이름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착각하거나 남을 학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거나 세상을 삐뚤게 보는 것을 비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면 언젠가 이 폭력과 파괴를 부르는 무서운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 손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천천히 일부러 느리고 꼼꼼하게 되짚어 보면서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꺼내 기록하며 나와 세상에 대한 오차를 줄이고 잘못된 이름에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요. 세 번째 질문이 진짜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에요.
네. 저널링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록이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이렇게 박 기자님을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살면서 오마이뉴스 트렌드 분석가님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니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웃었고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3가지 답변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단단하고 객관적인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대답을 주로 합니다. 뇌의 연결성이 좋아지고 임시 기억을 하느라 낭비되는 포도당 유실을 막아서 뇌에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감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40%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정말 실제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가장 못났던 순간이든 가장 잘났던 순간이든 제가 착하게 굴었든 못나게 굴었든 사랑을 받았든 거절을 당했든 노트는 말없이 다음 페이지를 내어줍니다. 겨울이 아무리 시리고 괴로웠다 하더라도 벚꽃이 묵묵히 피는 것처럼요. 제겐 이게 정말 신비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제 삶은 언젠가 끝나더라도 아직 쓰여지지 않은 다음 페이지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 자신의 공백을 내어줍니다. 그 사실이 제게 잔잔하지만 단단한 희망을 줍니다. 믿으실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겐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게 궁금하시다면 꾸준히 써보세요. 한 23년쯤?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그것은 자기계발이나 성공학에서 말하는 어떤 성취를 위해 꾸준히 하는 그런 꾸준함이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꾸준함은 실망하더라도 계속하기,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거가 없더라도 믿기,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와 같은 것이죠. 목적이나 목표를 염두에 둔 꾸준함은 언젠가 꺾이거나 사라집니다. 저널링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삶을 여행하듯 바라보면 목적이나 목표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뜻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정상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행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가꾸어가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루에 한두 줄, 많게는 한 장 정도 적어가며 돌아보는 행위죠. 저는 저널링을 통해 가장 크게 그걸 배웠습니다. 삶을 여행하듯 살라는 말을 하면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긴 매우 어렵죠. 하지만 저널링을 해보면 조금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목적과 목표를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쓴다는 전제 조건에서요.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널링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꼭 짚어주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저널링을 하려면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나 버려야 한다고 느끼는 습관이 있을까요?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유튜브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얇은 노트를 사서 다 채워보는 걸 목표로 쓰셔라. 내용보다는 한 권을 내 손으로 온전히 다 채워보는 연습을 해보셔라. 둘째, 기쁨과 슬픔의 비율을 맞춰라. 우울한 내용이 많았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문장을 채워 넣든, 기분 좋게 먹었던 식당 영수증을 붙이든,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전시 티켓 같은 것을 붙이든 뭐든 좋으니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이왕이면 좋은 것, 끌리는 것도 많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줘라. 셋째, 글씨가 안 예뻐서 누가 볼까봐 등 안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떠오르면서 방어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상처나 어둠이 있다는 반증이다. 그냥 두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골마 썩은 뒤에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넷째, 대단한 기대하지 마라. 매일 100번씩 쓴다고 이루어진다는 둥에 그런 신비주의는 없다. 그냥 쓰는 게 좋아서 우리가 어린아이나 꽃을 보면서 별 대가 없이 웃어주는 것처럼 그냥 대가 없이 쓰라. 다섯째,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히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동물이라는 걸 유념하라. 노트에 쓴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지도 말고 노트에 쓴 모든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지도 말 것이며 노트에 쓴 모든 좋은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도 버려라.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 알아가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여섯째, 꾸준히 쓰는 것은 의지가 아니다. 환경이다. 솔직히 말하면 의지는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환경이란 시간, 조명, 음악, 책상 높이, 노트, 펜, 향기,
데스크 패드의 색깔 등등 기록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를 말한다. 그러니 자기가 가장 쓰고 싶게 만드는 최적의 환경을 찾아보고 실험을 해봐라. 내 경우 일요일 오전 사람이 별로 없는 대형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쓸 때 가장 솔직해지는 편이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재미있다고 느낀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봤고요.